돈 많은 자산가들, 대기업 임원, 출신 전직 법관이나 변호사 많이 벌던 사람이건 적게 벌던 사람이건 간에 조사를 해보니 은퇴원 하면 다들 가난해져요. 상당히 생활이 쪼개 된다는 이야기. 은퇴를 했더라도 가능하면은 일에서 손을 놓지 말아라. 직업이라는 개념까지 나왔습니다. 은퇴원다면 굳이 풀타임으로 일하지 마세요. 나는 어떤 일을 하겠다, 뭐 하겠다라고 새로운 역할이 나한테 주어진다라는 이야기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은퇴생활연구소 박영재 대표입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 그 다음에 은퇴를 하신 분들을 대성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상담을 하고 그럴 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은퇴라는 이슈가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 오기는 오지만은 그게 당장 중요하다고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현재 생활하는 것, 현재만 충실하고 우리 아이들 내가 먹고 사는 것, 이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막연한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사람들은 은퇴라는 거대한 장벽이 자신의 삶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당장 내일의 프레젠테이션, 이번 달의 대출이자, 아이들의 학원비라는 날카로운 현실이 목을 조여오기 때문에 십수년 뒤에 찾아올 은퇴라는 이름의 유령은 그저 흐릿한 신기루처럼 취급해버리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를 주참하는 것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입니다. 인간은 미지의 영역 앞에서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기 마련이니까요. 과거 우리의 부모 세대는 은퇴 후의 삶이라는 거창한 챕터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짧았습니다. 뼈 빠지게 일하다가 노년의 문턱에 접어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생의 막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궤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나이 들어가야 하는지, 직함이 사라진 온전한 나 자신으로 어떻게 세상을 마주해야 하는지 가르쳐줄 롤모델을 갖지 못한 채 이정표 없는 거대한 사막 한가운데로 덩그러니 내던져지고 마는 것입니다. 은퇴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인간을 덮치는 것은 숨이 턱 막힐 듯한 경제적 추락의 공포입니다. 수십 년간 매월 정해진 날짜에 어김없이 통장에 꽂히던 마치 산소호흡기 같았던 월급이라는 안정적인 동아줄이 일순간에 싹둑 잘려나갑니다.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제한된 국민연금이나 그동안 알량하게 모아둔 퇴직연금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참으로 기묘할 정도로 공평한 구석이 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수억 원의 연봉을 주무르던 대기업 임원이나 매일 밤샘 야근을 하며 평범한 월급 봉투를 쥐었던 샐러리맨이나 막상 은퇴라는 영광로를 통과하고 나면 모두가 똑같이 가난의 냄새를 맡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은 서늘합니다. 은퇴자의 절반 이상이 은퇴 전에 비해 소비 수준을 반토막 내야만 간신히 숨을 쉴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10명 중 8명, 무려 81%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상류층이라 믿었던 오만함을 버리고 하루아침에 중류층 혹은 그 이하로 곤두박질 쳤다는 뼈아픈 상실감을 토로합니다. 급격한 소득의 증발은 단순한 지갑의 가벼워짐을 넘어 삶의 진력 자체가 하향 평준화되는 굴욕적인 경험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돈이 마르는 것보다 사람의 영혼을 더욱 갉아먹는 것은 나를 지탱해주던 사회적 소속감과 자존감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평생을 김부장, 이이사라는 단단한 갑옷을 입고 전쟁터 같은 사회를 누볐는데 은퇴와 동시에 그 갑옷이 산산조각 나며 앙상한 맨몸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지독한 상실감은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아침의 풍경에서부터 잔인하게 시작됩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 아침은 전쟁이었습니다. 알람 소리에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나 쫓기듯 넥타이를 매고 입천장이 데일 듯 뜨거운 국물을 삼키며 만원 지하철로 몸을 던지던 그 숨막히는 아침 말입니다. 그런데 은퇴 후 맞이하는 첫 아침, 창밖을 내다보면 낯선 평화가 흐릅니다. 텅 빈 골목길, 그리고 아파트 단지 앞을 서성이는 노란색 어린이집 통학버스, 평생 단 한 번도 시야에 들어온 적 없던 그 한가로운 풍경이 눈에 박히는 순간 덜컥 겁이 납니다. 아, 세상은 나 없이도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내 앞에는 텅 빈 24시간이라는
도무지 어떻게 요리해야 할지 모를 거대한 괴물 같은 시간이 떡하니 버티고 섰습니다. 이 주체할 수 없는 시간의 홍수 속에서 은퇴자들은 짐짓 바쁜 척하며 집 밖을 나섭니다. 비싼 산책로를 오르내리며 어색한 등산복 차림으로 땀을 빼고 동네 작은 도서관에 낡은 의자에 앉아 활자 위를 멍하니 유영합니다. 그러다 주민센터 실내 체육관에서 탁구채를 휘두르며 시간을 죽입니다. 서글픈 코미디 같은 사실은 뒷산에서 마주쳤던 그 주름진 얼굴을 도서관 열람실에서 또 마주치고 주민센터 체육관에서 다시 마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초를 다투며 치열하게 살아왔던 전사가 하루아침에 동네를 맴도는 유령처럼 변해버린 이 끔찍하게 단조로운 루틴 속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하지 못해 깊은 우울의 묘투로 빠져들고 맙니다.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착각하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은퇴 후의 돈 문제는 통장에 잔고가 얼마인가의 절대적인 액수 싸움이 아닙니다. 아무리 거대한 저수지를 만들어 놓았어도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 정기적인 소득과 완전히 끊겨버린 채 매일 바가지로 물을 퍼내야만 한다면 그 저수지는 언젠가 바닥을 드러내고 맙니다. 곶감 빼먹듯 피 같은 내 자산을 갉아먹어야 하는 현실은 인간을 극도의 신경쇠약으로 몰아넣습니다. 내가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즉 지출의 밸브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분수령이 됩니다. 최고급 실버타운의 사례가 이를 적나라하게 증명합니다. 보증금만 10억 원에 달하고 부부가 숨만 쉬고 살아도 매월 500만 원, 600만 원의 생활비가 증발해버리는 호화로운 시설들. 처음에는 돈 냄새를 풍기던 대기업 임원 출신들. 평생 펜대만 굴리며 떵떵거리던 전직 법관이나 변호사들이 그곳을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그들 중 상당수는 몇 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조용히 짐을 싸서 나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통장에 10억 원이라는 현찰이 꽂혀 있어도 매월 500만 원이라는 거액이 마이너스라는 붉은 글씨로 찍히며 빠져나가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는 것은 마치 내 혈관에서 피가 일정량씩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같은 시각적 공포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현금 흐름을 조율할 수 있는 통제력의 부재가 그들의 멘탈을 붕괴시킨 것입니다. 돈만큼이나 은퇴자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은 다름 아닌 스마트폰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 그 작은 기계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징징대며 나의 권력과 존재감을 증명해 주던 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딱 3개월, 그 짧은 유예 기간이 지나고 나면 스마트폰은 마치 전원이 꺼진 것처럼 쥐죽은 듯 고요해집니다. 주소록에 빼곡하게 저장된 수천 명의 전화번호를 스크롤하며 사람들은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 번호들은 나라는 인간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앉아있던 의자와 내가 쥐고 있던 결제권을 향한 것이었음을 말입니다. 일이 사라지니 통화할 명분도 안부를 물을 이유도 모래성처럼 허물어집니다. 평생 일벌레처럼 앞만 보고 달리느라 노는 법도 진짜 친구를 사귀는 법도 배우지 못한 이들에게 단절된 인간관계는 돈의 고갈만큼이나 뼈아픈 형벌로 다가옵니다. 과거에는 은퇴와 퇴직을 가르는 분명한 경계선이 존재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돈을 버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그것은 그저 직장을 옮긴 이직이나 퇴직의 연장선으로 보았고, 은퇴란 경제활동의 무대에서 완전히 퇴장하여 뒷방 늙은이로 물러앉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전적인 정의는 은퇴 후 남은 수명이 고작 10여 년 남짓에 불과했던 시절의 낡은 유물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섭도록 길어진 생명 연장의 시대,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를 기나긴 시간을 버텨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현대의 은퇴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경고합니다. 은퇴를 하더라도 절대 일의 끈을 놓지 마라. 심지어 주된 직장에서 물러나 완전한 은퇴로 넘어가기 전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가교 직업 브리지 접이라는 개념까지 등장하며 은퇴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은퇴의 삶을 영위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그들은 은퇴를 인생이라는 책의 마지막 장으로 여기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장르가 시작되는 첫 페이지로 받아들입니다. 과거의 내가 돈을 벌기 위한 기계이자 가족을 부양하는 도구로서 대기업의 부장
혹은 상무라는 무거운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살았다면 은퇴는 그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지고 진짜 나로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는 통쾌한 해방의 순간입니다. 이 새로운 역할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채로 우리 삶에 스며듭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헐거운 형태의 일자리로 나타납니다. 뼈를 깎는 풀타임 노동이 아니라 일주일에 며칠, 하루에 몇 시간씩 가볍게 몸을 움직이며 소일거리를 하고 그 대가로 팍팍한 생활비에 작은 윤활유를 붓는 형태의 유연한 노동입니다. 또 다른 이에게는 봉사활동이라는 숭고한 역할로 발현되기도 합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타인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며 세상에 여전히 쓸모있는 존재라는 깊은 위로와 자존감을 얻는 것입니다. 봉사와 가벼운 일자리가 절묘하게 결합된 형태도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제대로 신나게 노는 것입니다. 억눌렸던 취미를 폭발시키고 예술을 배우고 새로운 커뮤니티에서 웃고 떠드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퇴라는 백지 위에 그려 넣어야 할 나의 빛나는 역할들입니다. 젊은 시절의 일이란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이었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억지로 삼켜야 했던 쓴 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돈의 노예가 되어 죽기 살기로 일에만 매달린다면 그것만큼 비극적인 코미디도 없습니다. 젊음의 에너지를 쏟아부어 의무를 다했다면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권리가 있습니다. 은퇴 후의 일은 큰돈을 짓는 탐욕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일거리로서 나의 굳어가는 뇌와 근육에 적당한 긴장감을 불어넣고 남아도는 시간을 지혜롭게 연소시키며 사회라는 거대한 톱니바퀴의 작은 부품으로서 여전히 기여하고 있다는 소속감을 확인하는 의식에 가까워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덤으로 주어지는 소박한 수입은 내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드는 향신료일 뿐입니다. 생계가 벼랑 끝에 몰려 어쩔 수 없이 풀타임 노동의 현장으로 다시 뛰어들어야만 하는 서글픈 상황이 아니라면 제발 일의 사슬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십시오. 숨막히는 노동의 굴레를 벗어나 돈의 액수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향기를 내뿜는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은퇴 후 가벼운 일이나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집에 머물며 무의미하게 소비하던 지출마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마법 같은 효과도 덤으로 얻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시간표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뜯어 고쳐야 합니다. 곰곰이 되짚어 보십시오. 우리가 20대 중반 혹은 30대의 나이에 처음 양복을 입고 사회라는 전쟁터에 발을 들이기 위해 얼마나 기나긴 훈련병 시절을 거쳤습니까?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 4년,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오직 취업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책상머리에서 청춘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준비해서 얻어낸 직장인이라는 타이틀표의 유통기한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정부의 냉혹한 통계 자료는 우리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듭니다.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자신의 인생을 바쳤던 주된 직장에서 등을 떠밀려 나오는 평균 나이는 고작 49.4세입니다. 지천명 지템밍의 나이조차 채우지 못하고 50세를 전후하여 반강제적으로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법정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었다고 한들 그 달콤한 정년의 과실을 끝까지 따먹으며 주된 직장에서 살아남는 자는 전체 직장인의 9.4%라는 처참한 수치에 불과합니다. 10명 중 9명은 50살 무렵에 명예퇴직, 권고사직 혹은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의 칼날을 맞고 피 흘리며 쫓겨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50세의 무대에서 내려왔는데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은 이미 83.5세를 돌파했고 다가올 미래에는 90세, 100세를 넘보게 될 것입니다. 운 좋게 60세 정년을 꽉 채운 사람조차도 은퇴 이후 최소 30년에서 40년, 길게는 50년이라는 까마득한 세월을 백수라는 이름으로 버텨내야 합니다. 20년 남짓 일하기 위해 유년 시절 20년을 피 터지게 준비했던 우리가 정작 직장 생활보다 훨씬 더 길고 험난한 40년의 은퇴 생활을 위해서는 단 하루도 진지하게 준비하지 않은 채 속수무책으로 내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지는 40년의 자유는 축복이 아니라 끝을 알 수 없는 징벌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아직 명함에 잉크가 마르지 않은 현직에 있을 때부터 다가올 기나긴 사막을 어떻게 횡단할 것인지 끊임없이 묻고 또 물으며 오아시스를 파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성공적이고 우아한 은퇴 생활이라는 성천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재료들이 필요할까요? 수많은 전문가들과 기관들이 저마다의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생명보험협회에서는 7가지 무지갯빛 레인보우 모델을, 사회공헌위원회에서는 4가지 기둥의 행복 수명 모델을 주창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현실적이고 뼈대를 잘 갖춘 나침반은 2013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노후 준비 지표입니다. 초고령 사회를 향해 브레이크 고장난 열차처럼 질주하는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막연한 공포에 떠는 국민들에게 던져진 생존 매뉴얼과도 같은 이 지표는 가장 핵심적인 5가지 기둥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생존의 핏줄인 돈 재무, 둘째는 돈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일 역할, 셋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전제 조건인 건강, 넷째는 고독이라는 병을 치유할 사회적 관계, 그리고 마지막 5째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여가 노는 것입니다. 이 5가지는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튼튼한 의자의 다리처럼 하나라도 썩어 문드러지거나 부러지면 노후라는 삶 전체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마는 필수 불가결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막연히 불안감에 떨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문을 두드리거나 스마트폰을 꺼내어 내 곁에 국민연금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해 보십시오. 그곳에는 나의 현재 위치를 냉정하게 비춰줄 노후 준비 진단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 번의 터치만으로 내가 지금 어떤 절벽 끝에 서 있는지, 혹은 어떤 안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적나라한 성적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평균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춰보며 재무는 탄탄한데 관계가 빈곤한지, 건강은 자신 있는데 여가를 즐길 줄 모르는 깡통 같은 삶인지 낱낱이 해부해 줍니다. 자신의 현재 상태를 뼈아프게 직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40년이라는 미지의 항해를 준비하는 첫 번째 팀을 올리는 일입니다. 그 진단 결과를 나침반 삼아 흔들리는 기둥을 보수하고 비어있는 곳을 채워나간다면 여러분의 은퇴는 서글픈 퇴장이 아니라 가장 화려하게 피어나는 인생의 2번째 전성기가 될 것입니다. 피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그 문을 열어 자신의 미래와 정면으로 마주하시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